권력 정치의 본질을 꿰뚫는 진짜 정통 정치 평론입니다.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변희재 대표님을 모시고 윤석열 대통령 우리가 이대로 계속 가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이야기를 1시간 정도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변희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번에 방송하고 반응이 어떻던가요, 주위에? 저희는 이제 독자들이 카페도 있고 한데, 네네. 예, 어떻게 보면 저희 독자들이 저하고 같이 5년간은 집회도 하고, 네네네. 제가 투옥됐을 때는 구명운동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니까, 네네네. 좀 이제 많이 아는 사람들이죠. 예, 같이 예. 투쟁 동지들이니까. 네네. 그래서 평가들을 많이 하는데, 최근에 제가 나갔던 프로 중에서는 가장 수준 높고 품격 있는 프로였다. 우리 독자들도 그렇고, 댓글도, 네네. 예, 반응이 워낙 좋은 것 같아요. 무슨 100만에 나고 이런 건 아닌데, 네네. 그래서 네. 꽤 신선하다고 이제 요즘에 유튜버들이 좀 많이 선정적으로 네네. 하는데, 예, 좀 너무 평가가 좋아서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거. 변희재 대표의 깊이와 내면을 봤다. 정치 철학자 변희재 대표. 이런 이야기 제가 댓글을 봤습니다. 이게 어쩌다 한 번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매주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양해해 주십시오. 저희가 매주 진지하면 네. 너무 또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변희재 대표님 특유의 이 강한 멘트들 그리고 격정적인 이 약간은 선동적인 이런 표현들이 때로 나올 수 있습니다. 또 그게 또 우리 변희재 대표님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장점들도 계속 가지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네. 자연스럽게 하겠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더 품격 있게 하려고 노력도 안 하고 네. 더 재밌게 노력 안 하고 그냥 원래 자연- 품격 있으십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은 저희가 우리 변희재 대표님의 품격에 어울리지 않지만 품격 없는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영국 가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언론에 나온 대충 저희처럼 이제 눈치 있는 사람들 보기에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박진영의 마키아벨리라는 코너인데 네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마키아벨리는 제도권 권력자들이 이 민중을 속이는 걸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오늘이 지금 딱 그 상황이에요. 네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내가 런던에서 지금 뭘 하는데 네. 언론만 보면 문제가 없어. 네네.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네. 막 대우받고. 근데 제가 우연히 이 연합뉴스에 그러다 예. 보니까 교통의 문제 때문에 엘리자베스 여왕 참배를 취소했다. 요 한 줄을 봤는데 네네. 런던에 왜 갔습니까? 그러게요, 진짜. 참배하러 간 거 아닌가? 참배하러 갔는데 런던 시내에 차가 막힌다고 이걸 안 했다 참배를? 말이 안 돼서 우리 카페에 지금 해외 독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일본 네네네. 언론이나 이제 네. 영국 언론 글들이 올라오는데 제가 띄워내서 전체를 다 확인 못했어요. 근데 네네. 분명한 거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내외나 일왕 부부는 다 갔죠. 참배를 했어요. 일왕 부부는 셔틀버스를 타고도 다 갔습니다. 참배를 해갖고 미리 이른바 영국 왕실 정부와 다 협의를 해서 네네. 에스코트를 받으면서 참배를 했고 네네. 아마도 지금 제가 들어가서 보도를 확인해봐야 되는데 아마도 G7 국가들은 대부분 다 했을 겁니다. 그렇죠. G7은. 유럽 국가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네. 유럽의 왕족들 다 했을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 축구 최고 스타인 베컴이라는 스타가 네네. 영국 국민들과 함께 13시간을 그렇죠. 기다려서 줄을 서서 참배를 했죠. 참배를 할 정도로 네네. 한마디로 영국 국민 전체가 들이닥치니까 네네. 런던이 마비가 되겠죠.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G7 국가나 유럽의 왕족들은 미리 다 조정을 해서 그렇죠. 우리 왕이 간다고 대통령이 가면은 너희들 차 대줄 수 있냐? 컴처럼 13시간 기다릴 수 없으니까 그렇죠. 각 나라의 네. 원수들이 네네. 다 협의를 끝냈던 거예요. 네네네. 그 반대로 이런 사례들이 나오는데 터키 같은 경우 네네. 영국랑 가까운데 안 된다. 너희 에스코트 못 해준다. 너 기다려서 해라. 그 터키 대통령 안 가 그러면 안 간 거죠. 안 간다 하는 네. 거고 네. 중국이 이상하게 굉장히 급을 낮춰서 갔어요. 네네. 이게 중국이 사실은 영국이랑 관계도 그렇고 G7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네네. 따지게 보면 G2라고 얘기하지만은 그건 이제 다른 정책의 문제지. 그러니까 대우 못 받을 것 같으니까 그냥 확 급을 떨어뜨려가지고 그냥 가고 네네. 각 나라가 치열한 외교 전쟁을 통해서 자기 국가의 이른바 품격을 지키고 권을 지켜왔는데 우리만 그냥 쫄래쫄래 영부인까지 가가지고 한마디로 무시당했다고밖에 볼 수는 없죠. 영국 입장에서 의전적 배려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안 와도 되는 나라가 왔다 이런 뜻이 또 내포되어 있는 거 아닐까요? 제가 사실은 이게 좀 이상한 게 네. 이 영부인은 말할 것도 없고 네. 대통령이 간다는 게 좀 이상한 게 네. 영국은 영연방 국가들이 50여 개국이 같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자기들 세계- 식구들이죠. 아직도 세계 최강으로 네, 따지면은 식구들이죠. 이게 50여 개의 국가랑 거의 동맹 국가가 연방 국가랑 마찬가지인데 이제 거그 챙겨야 되지. 네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이 영원한 동맹이라 얘기하는 미일 예. G7 동맹국 챙겨야죠. 네네. 그것도 유럽에 또 이제 왕가들 챙겨야 왕가들 되지. 챙겨야죠. 네. 여기서 어떻게 김건희, 윤석열을 챙깁니까? 그러니까. 영국이. 못 챙길 게 뻔했거든. 예,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간다 주장했는데 부인까지 간다 그래서 야 이거 문전박대 안 당하면 다행이다 싶었더니 사실상 문전박대 당한 거죠.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 보통 외교부에서 이런 경우에 경우의 수에 따라서 1, 2, 3번을 올립니다. 올리는데 보통 하나 정도는 굵은 글자를 올려요. 이 안을 선택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관료들이 보통 올리는데 제 생각에는 그 선택지를 안 줬을 것 같아요. 가는 경우, 안 가는 경우, 그 다음에 총리가 가는 경우, 장관이 가는 경우, 무슨 뭐 특사가 가는 경우 이렇게 해서 아주 평이하게 올려서 대통령이 그냥 선택하게 내버려뒀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취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런 짐작을 해봅니다. 근데 이 외교부에서 네, 대통령실에다가 영국 왕실과 협의가 안 돼서 네, 참배를 하려면 13시간 기다려야 됩니다. 이렇게 보고서 올라갔을까요? 못하죠. 그렇게 못. 보고서 먹어 올라갔겠죠. 예, 예. 그러면은 저분들은 참배할 수 있다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죠. 예. 그럼 허위 보고지 이거는. 근데 외교부에서 이렇게 했을 수는 있죠. 의정 관계 조정이 아직 미흡합니다라고 이렇게 했을 수는 있는데 대통령 쪽에서 무조건 갈게 이렇게 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아마도 네, 지금 영국 내부에서도 비판이 있대요. 네, 네. 이거 여왕 장례식을 마치 국가 간의 외교 전쟁을 만들어서 줄 세우기 하냐. 네, 네, 욕도 많이 먹는데 영국 지금 왕실하고 이 정부가.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각 나라에서 막 독촉할 거 아닙니까? 예, 예. 의전해달라고 네, 딱 못 자르고 네. 어떻게 해볼게요 그랬겠지. 그렇겠죠, 그렇겠죠. 이게 또 뭐 예. 자주 있는 일도 아니고 57년 만의 일인데.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해놓고 네, 그냥 네. 제껴버려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마 보고서는 이렇게 올라왔겠죠. 음. 지금 뭐 의전 가지고 상당한 만들이 많은데 뭐 우리 네. 쪽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뭐 이렇게 올려서 쫄래쫄래 갔으면은 네. 이거는요 이제 대통령 돌아오시면요 국회에서 이 운영위를 소집해가지고 네. 아니면 외통위를 소집해가지고 네, 이거 네, 따져 네. 물어서 책임자 경질해야 돼요. 이거. 네. 그리고 지금 일본 언론들은 이제 굉장히 크게 보도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시다 수상이 안 가고 왕이 딱 가서 왕족이 가니까 거의 최고 VIP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기시다 총리 저쪽으로 이제 뉴욕으로 가버리고 그래서 일본 언론들은 이제 굉장히 이제 찬사하는데 일본하고 맨날 우리가 뭐 외교 전쟁 한다면서요. 무슨 꼴입니까 이거? 일본한테 밀렸네요. 아니, 무슨 꼴을 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경우였으면은 그냥 한덕수 총리 정도가 가든지 아니면 뭐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이렇게 가도 갔었어야죠. 되죠. 중국처럼 네, 그렇게 네. 했었어야죠. 박진 외교부 장관이 아마 옥스퍼드 출신일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제가 옥스퍼드 출신이죠. 기억하기로. 예. 네. 그리고 뉴욕에서요 뉴캐슬 대학 교수도 했었고 네, 네, 네. 저희 매형이 박진 장관이 저 교수할 때 제자였어요. 아, 저희 매형이 저 영국인인데 네. 저 블룸버그 기자인데 어, 그래서 박진 교수가 추천해서 한국에 지사로 들어왔었거든요. 아 그런 관계가 있으시네. 예, 예. 아이고 박진 장관 예. 제가 비판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예. 그러니까 박진 장관 갔으면 딱 맞았겠네. 뭘? 예, 위상도 맞았고 영국도 잘 알고.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과 영국의 관계는 장관 정도 가는 수준이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그 통역 문제 가지고 네네. 또 굉장히 지금 복잡하다는데 네, 그 각 나라에 이제 또 수장들이 또 영어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또 영국에서는 또 이거 야, 통역까지 들어오면 더 복잡하다. 통역 못 해주겠다 해서 또 싸움 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통역이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제전에. 김건희 여사가 뭐 영어 좀 잘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서 박진 장관이 갔으면은 문제 없을 거 아니냐. 그렇죠. 장관 갔으면 아무 문제 영국식 없죠. 영어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니까 예, 한국 예, 여의도에서. 근데 영국식 영어랑 아이. 미국식 영어 굉장히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여왕이 돌아가시는 거는 참 굉장히 특수한 경우인데 보통 이 조문대사라는 게 정부의 고위직들이 장관급이 가는데 서로 가려고 하는 자리래요. 조문대사가 한번 가면은 잠시 조문하고 한 일주일 푹 쉬었다 온다고 쉬다고. 하더라고요. 예. 어떻게 보면 이 윤석열 대통령이 가는 게 회사로 치면은 사장이 안 가는 자리를 사장이 억지로 감으로 인해 가지고 나머지 부장들이 한번 좀 외유 갈 자리를 빼앗은 느낌 이런 느낌도 있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되니까 영부인이 간 게 굉장히 우습게 됐죠. 우습게 됐죠. 네. 대통령도 지금 관계 이상한데 부인까지 가서 굉장히 우습게 됐죠 지금. 아마 그 로얄 무슨 더치셀 백화점 이름 이제 기억도 안 나는데 찻잔 세트 뭐 홍차 세트 이런 거 보러 가시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이제 미국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유엔에 이제 가시는데 지금 이제 이야기 나오는 게 천공 스승이 뉴욕에 가 있답니다. 지금 들어가 사진이 있다고, 떴습니다. 예, 네, 지금 네.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네, 그분 또 비자는 어떻게 받았을지 모르겠어요. 이거 미국 비자 잘 아. 안 나오는데 예. 그 전과가 워낙 많거든요, 그분이. 아, 예, 미국이 전과 많은 사람들 잘 안 받아요. 그렇죠. 왜냐면 네. 미국은 이제 전과 많은 사람 들어갔다가 그냥 눌러 앉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저건 솔직히 나는 좀 비자 어떻게 받았는지 좀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야, 이거 저 정확한 포인트가 하나. 아마 아실 거예요. 미국 비자 내신 분은 알 거예요. 그렇죠. 정말 그렇죠. 안 그 까다롭잖아요, 미국 예, 비자가. 예. 아, 미국 비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일단 첫 번째 예, 의문이 예. 좀 생기네요. 예. 그 뉴욕 스케줄 자체도 김건희 여사가 음. 말들이 많아서 여왕 참배만 하고 돌아오는 것처럼 이게 됐는데 네. 이제 안 돌아오고 또 뉴욕 같이 가서 또 뭐 한다는 걸로 나오니까 만약에 혹시나 거기서 대통령 내외와 천공 스승이 만난다. 뭐 아니면 동일한 이 영상이라든가 화면 속에 잡힌다. 이런 경우에도 엄청난 또 이 논란거리가 되겠죠. 설마 아무리 사고 치는 정권이어도 뭐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뭐 천공이랑 같은 자리에 쓰겠습니까? 설마 아, 만나더라도 야밤에 조용히 만나겠죠. 워낙 또 이렇게 드러내놓으시는 분이라서. 근데 유엔 총회 행사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네. 영부인이 동행하는 이 순방은요. 음. 한국이 주도적으로 잡아서 그렇죠. 한국이 스케줄을 짜고 그렇죠, 네. 그럴 때 영부인이 따라가는 건데 이거는 여왕 장례식과 유엔 총회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짜는 장례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가 그냥 따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는 영부인이 동행하는 게 아닌데 네. 영국에서 일단은 굉장히 헛발질을 했고 네. 뉴욕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이거. 그렇죠. 이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국빈 초청으로 가는 경우에 대통령 부부 내외가 이제 동행을 하고 같이 일정을 잡는다. 이게 이제 보통 이 외교계의 정설입니다. 네. 우리가 주도하는 이 순방 때 이제 그렇죠. 같이 네.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그렇죠. 네. 어디 누구 놀러 갈 때도 내가 좀 가벼 위치 때 부인 데려가는 거지. 네. 뭐 비로 먹으러 갈 때 부인 데려갑니까? 그거 마찬가지거든요, 외교도. 네. 네. 유엔에 갔을 때 제가 기억하기로 영부인이 동행했던 경우는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유엔에 가면 맞아요. 유엔 가면은 그 네. 이제 어쨌든 거기서 뭐 사실 연설하는 거 별거 아닙니다. 그거 뭐 네. 웬만하면 다 해줍니다. 그거. 네. 그거 하고 이제 교포 간다음에 하고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 왜 가냐고 부인이 거기서. 근데 이제 미국을 갔으니까 이제 유엔이 미국에 있으니까 뉴욕에 있으니까 가면은 바이든 대통령을 지금 만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 지금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반도체 문제하고 이제 자동차 문제들 얘기를 네, 하는데 네, 네, 근데 네. 그런 것도 네. 대통령 둘이 만나서 협의하는 경우는 없고 미리 다 끝내놔서 도장만 찍고 예, 와야 그렇죠. 되는데 예. 지금 보니까 아무 조정 안 한 것 같던데 거기 미국이랑 할 수도 없죠. 지금 바이든 대통령 저기 이제 영국 가 있는데 그렇죠. 아무 하지 않고 그냥 가는 쫄래쫄래 가는데 이제 또 막 대통령실에서는 마치 반도체 문제랑 자동차 문제 다 풀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니까 네, 네. 아무 협의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음. 저러면 또 이제 오늘같이 이제 또 보도가 막 거짓말 보도가 막 나오겠죠. 뭐 안 됐는데 된 것처럼 막 하는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짐작컨대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자동차와 배터리 문제를 지금 시점에 한국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기가 어려워요. 이게 11월 달에 있는 미국의 이제 하원 중간선거, 상원도 일부 있습니다만은 중간선거 때문에 미국 국익 우선주의 정책을 최대치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참 원래 트럼프 때부터 봤는데 트럼프든 뭐 바이든이든 미국 같은 나라들은 이제 뭐 네. 그런 거 걸리면은 뭐 가차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가차 없이 하죠. 자기 나라 국익 그렇죠. 걸려 있으면은 뭐 지금 뭐 한국 자동차도 뺏어오겠다라는 이야기를 해가지고라도 표를 모아야 되는 시점인데 한국에 양보해주겠다면 이런 이야기 지금 아니, 못할 거예요.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요. 네. 사실 지난번에 한국 왔을 때 네. 정말 큰 결례를 했어요. 네. 아니 이분이 간 데가 현대차하고 삼성전자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1, 2위 기업을 가서 네. 너희들 미국에 투자해. 투자해라. 뭐 거의 야. 협박이더만 협박. 그렇죠. 투자하려면 재미없어. 예. 거기에 또 윤 대통령은 또 쫄래쫄래 따라갔어. 참. 아니 대한민국 기업에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바이든 안 되죠. 대통령은. 안 되죠. 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가가지고 미국 기업 가가지고 한국에 투자해 그러면 CIA가 가만 놔둡니까? 저런 거를 그러니까. 네. 그럼 막았어야 되는데 막지 못할 망정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 옆에 서가지고 병풍 역할을 해줬어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삼성과 현대에다가 해외에 나가 있는 1차 밴더, 2차 밴더 한국에 다시 돌아올 수 없어? 이런 이야기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때부터 전 세계 다녀서 전 그렇죠. 세계 나가는 미국 기업들 다 들어와라. 다 들어라 하고 그러고 있는 있지 상황인데. 않습니까? 네네. 네. 그거는 최소한
대한민국 국정원이 있잖아요. 그런 거 하는 거거든. 그렇죠. 바이든하고 현대차, 삼성전자 못 만나게 막았어야 되는 거야. 국정원이 원래는. 그렇죠. 근데 대통령이 따라갔으니 말리기 뭘 말립니까? 그러면은 한국 자본이 해외에 나쁘게 표현하면은 좋게 표현하면은 한국 자본이 해외에 진출하는 데 도와준 거고 나쁘게 표현하면 한국 자본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데 도와준 게 된 거죠. 아니 그거를 또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홍보를 했어요. 삼성전자 뭐 40조 미국 투자하기로 했다. 이걸 대통령실에서 홍보를 했다니까요. 야, 그거 40년 전에 포니 자동차 미국에 세울 때 이야기예요. 그런 수준의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 자본이 미국으로 금 현대차 뭐 40조, 삼성전자 50조, 100조가 빠져나간 거를 자랑을 했어요. 그래서 외신이나 이제 외국 관련해서는 정말 너무 많은 사기들을 쳐요. 대한민국 정치권이나 언론이. 근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런던 방문, 뉴욕 방문까지 심할 것 같아 이거 진짜. 그러게 말입니다. 자, 뭐 그 국제적인 상황은 그런데 이 또 국내에서는 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준석 대표 이야기가 오늘 또 기사에 나오겠죠. 징계위원회에 본격 회부가 됐는데.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도배 어제부터 네네. 도배가 되고 있어요. 도배가. 네네. 밖에 나가서는 호구 취급당하고 국내에서는 안방에서는 대장질하고. 아니 국내에선 또 누구 하나 집단 뭐 속된 표로 다구리 한다고 지금 뭐 네. 난리를 치는데 아니 일요일 날 무슨 윤리라는 게 무슨 뭐 국가 안위나 안보 기관도 아니고 그렇죠. NSC도 아니고. 일요일 날 비상소집을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윤리를 긴급 비상소집해가지고 그래야지 비상사태가 되죠. 비대위로 만들 수 그래서 있고. 이제 이준석을 추가 징계한다 그러는데 네. 이제 이양희 위원장이 자기도 부끄러우니까 징계 사유를 대놓고 얘기 못 하는데 뭐 네. 이미 알려졌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모욕적인 행사. 신군부라는 이 표현을 썼고 양두구육이라는 양두구육. 표현이 이제 이 당에 대한 명예훼손이라 해서 징계를 한다는데 글쎄요 그런 정도의 당내 비판은 정말 허다할 텐데 허다하죠. 여야 할 거 네. 없이 뭐 주류비주류 이런 경우는 네. 근데 오늘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또 찍혔습니다 이 문자가 이거 스마트폰에 문자가 또 찍혔어요. 이거 저는 못 봤습니다. 네. 네, 지금 방금 찍혔는데 네. 네. 지시를 내려요. 이준석 이걸로 징계하고 요건은 제명하고 요건은 뭐 하고 이렇게 지시를 내리는 게 문자로. 정진석 대표가 비대위원장이 예. 비대위원장이 윤리위원장한테. 아니 유상범 의원한테 이 징계를 굉장히 주도를 했던 검사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예, 이준석 징계를 주도했던 사람이어서 유상범 의원한테 완전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네. 처리하라고. 그러면 실제로 이게 윤리가 작동이 된 게 의총에서 뭐 국회의원들이 이준석 징계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이거예요. 그때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윤리위는 사법부랑 똑같은 겁니다. 이제 이 독립기관이다. 따지면은 그러면 이양희 위원장은 윤리위는 독립적이지 의총의 국회의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답을 했어야 되는데 반영하겠다고 답을 했어요. 그렇죠. 이미. 네. 이미 그러면 의총이 윤리에 개입을 했는데 이제 비대위원장이 징계를 지시하면은 이양희 위원장은 이제 꼭두각시라는 게 다 드러났잖아요. 이거. 야 참. 지금 짜고 치는 문자 고스톱이라는 가지고 게 지금 들통이 사고 터진 지 2달도 안 됐는데 또 문자로 터뜨리고 이제 이거 놓으면은 야 이렇게 결국 윤핵관 아닙니까 정진석 위원장이 그럼 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또 저 정진석 위원장한테 체리따봉 보냈냐 이거야. 이미 모든 명분은 다 있고 윤진석을 징계하겠다는 이른바 범 윤석열 세력이 만신창이가 됐어요. 만신창이가 지금 완전히. 그렇게 윤석열 찬양하는 진중권조차도 더 이상 오늘 옹호를 못 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럼 여기서 멈추는 게 정상인데, 지금 우리가 지금 지금 이거 보니까 이 경력 제로 윤석열 대통령 정치 바로 이런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 네. 이미 끝났어요. 이거는 설사 이준석을 징계하고 이준석이 결국 감옥에 가도 이걸 주도한 사람들이 국민적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게 돼 있으면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계속 간다. 이게 뭐냐? 이게 정치인이 아니라 이른바 특수부 검사들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될 때까지 잡아넣는다. 그렇죠. 될 때까지 잡아넣는다. 이게 죄가 없어? 딴 거 잡아. 딴 거 잡아. 특수부 검사들의 쉽게 가면 조작날조 수사랑 똑같은 겁니다. 이건 하는 게 지금. 결국은 이준석 대표가 성상납 의혹에서부터 시작이 됐지만은 성상납 의혹에 관련해서는 어떠한 징계도 나오지 않았고 무고 문제, 그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극단적인 발언, 또 명예훼손식의 발언 이런 것들로 지금 윤리위원회가 작동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어제 이양희 위원장이 그 말을 나오더라고요. 경찰에 가서 조사 받은 것 자체가 당에 대한 명예실추라서 징계 사유라 그러는데. 이야. 그러면은 지금 김건희 여사가 지금 고소고발된 건이 한 20건이 넘어요. 네. 조사 안 받고 버티잖아요. 예.
그럼 조사 안 받고 배째면은 당에 대한 명예를 살리는 거고 가서 조사 받으면은 명예를 실추하는. 아니 지금 김건희 여사뿐 아니라 그 요즘에 이제 여의도가 너무 많은 고소고발하니까 네, 네, 네. 지금 피의자 신분된 사람들이 한두 명이니까 여의도에서. 많습니다. 그럼 조사 받으면 다 명예 실추한 거예요? 그럼 다 징계해야 되지? 야, 참 할 말 없다. 참 이준석을 정말 끝내고 싶은 모양입니다. 그죠? 그 제가 볼 땐 거의 끝난 사람을 네. 전해가지고 계속 살려주고 키워주고. 음.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도 이런 판을 구성하는 방식에서 자기 아군 세력을 못 모았거든요. 못 모았죠. 네. 네, 그래서 이 정치라는 건 뭐 아군 없으면 끝나는 거니까 네. 그냥 놔두면 되는 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정치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검사들 하는 짓이에요. 그것도 아주 나쁜 검사들이 하는 짓입니다. 이거는. 지금 이준석 대표가 이걸 또 윤리 결정이 나와도 또 가처분 신청을 하겠죠. 아 당연하죠. 그 뭐. 네. 그리고 이거는 그 이준석 대표를 돕는다기보다는 저 비대위에 대해서 좀 맞서 싸우는 저 천하람 씨나 저 신인기다 변호사들이지 않습니까? 예, 예. 아 이건 더 쉽다. 이 가처분 신청은. 이건 음. 누가 봐도 먼저 번에 했던 가처분 신청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준석의 당원권을 박탈시키면 예. 이준석 대표가 제출한 가처분 신청 자체가 효력 금지된다. 자격이 없으니까. 네네네. 그 목적으로 낸 게 뻔하다. 그러면 이거는 가처분 신청 이동되기 더 쉽다. 이 부분 대해서는. 야, 참. 근데 이준석 그렇게 해서 만약에 솔직히 또 법원에 뭐 압력을 넣어서 이겼다 치자 이거예요.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 아는데 이제 이거는. 제가 그 다른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이준석 대표의 공민권을 박탈하여 일개 유튜버로 만들 것이다. 그러고 싶어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쪽에서 멈출 생각이 없는 것 같고. 네. 그 이준석 대표가 이제 법정에서 한두 번 더 이기면 네. 다 이긴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그때 이준석 대표가 한번 정돈을 할 필요가 있는데 제 생각은 이제 전당대회에서 승부를 겨누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까지 왔으면은. 근데 이준석 대표가 이제 제명이라든가 추가 징계 탈당 권유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좀 더 강력한 징계가 있어 버리면은 다음 전당대회 출마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윤리를 징계를 멈추고 윤리를 멈추고. 이 이준석 대표의 재신임 문제도 있으니까 나오라 이거야 이준석 대표도. 그래 윤핵관에서 누가 하나 내보내가지고 하면은 뭐 솔직히 제가 보는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가 져요. 네. 왜? 이 과정에서 세력을 많이 이탈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는 감옥에 보낼 것 같아. 그렇죠. 예. 금방 그 이제 변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치적 해법인데 예. 이 사람들은 정치적 해법이 아니고 모르니까 이제 검사로서의 해법을 그냥 감옥에 찾는 거죠. 보내면 끝나겠지. 감옥에 보내면 끝난다 이거죠. 근데 감옥에 보내면요. 네. 이준석 대표 쪽에 사람이 안 모이는 이유가 그 성상납 관련한 증거인멸 각서 7억 원짜리 네. 이게 딱 걸리는 거예요. 네. 아니 떳떳하면은 왜 비서실장에 가서 7억 각서를 썼냐 이래서 사람들이 못 붙는 거거든요. 지금 윤석열 세력과의 싸움은 명분이 있지만 저 친구 저 성상납 문제 자신 없겠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렇죠. 그거를 억지로 감옥에 보내놓으면요 실제 이준석 대표가 성상납을 했고 증거인멸 했어도요 세탁할 수 있어요. 이준석 대표를 감옥에서. 억울하게 감옥 간 동정론이 이제 더 크게 일어날 수 있다. 이준석 대표는 실제 성상납하고 실제 증거인멸 했어도 나 그냥 검사들에게 당했다 조작했다 그러면 되거든요. 아마 국민 한 60-70%는 이렇게 믿을 거야 그러면은. 이 대표는 완전 살려주고 있다니까 이거는. 네. 저는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준석 대표가 완전히 죽지는 않는 상황, 정치적으로 그 정도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반격할 수 있는 최소한의 힘은 좀 남겨줬으면 좋겠어요. 상황 자체의 흐름이. 글쎄요, 뭐 제가 볼 때는 뭐 윤석열 대표한테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뭐 타격을 제일 주는 방식은 감옥 가는 게 제일 클 것 같습니다. 감옥 가면 감옥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야기 못 하잖아요. 하면 되죠. 감옥에서 하면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제가 공개 편지를 몇 번을 그렇습니까? 전 뭐 문재인 정권 때 있었지만 그때 이제 그때 검찰총 책임자 윤석열 중앙지검장이었으니까 계속 공개 편지 쓰는 거예요. 그냥 감옥에서. 이준석 대표가 지난번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 PC를 통해서 최순실 씨가 연설문에 개입했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일들이 엄청 더 많았을 것이다. 수많은 일들이 더 일어났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실 이야기는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감이다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걸 넘어서서요. 오늘 네네.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또 11.6 얘기를 또 했다는 것 같은데, 네. 예, 이건 뭐 11.6이라는 것은 뭐 거의 살인 사건 아닌 살인 그렇죠. 사건, 네, 암살 사건에 마찬가지인데 네. 그 말까지 가다 보니까 네. 이준석 대표가 감옥에 들어가도요. 요즘 감옥 굉장히 좋아요. 여러 가지로. 예. 외부로 저기 기사거리 내줄 아니, 수 있다 이 하루 종일 말씀이죠. 뭐 시간도 많겠다. 그냥 편지만 가지고도요. 뭐 네. 지금보다 훨씬 더 타격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이라든가 탄핵 같은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도 지금 할 수 있죠. 고려하고 있다. 할 수 있죠. 예. 네. 지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준석 대표의 지금 수비력은 더 엉망이 됐어. 수비력은. 수비력은 공격력은 더 극대화돼가지고 그렇죠. 자기는 못 사는데 남은 죽일 수 있는 힘 갖게 되는 그렇게 돼버려서 감옥 들어가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 이준석 대표 그렇겠죠. 또 얼마나 이 떠드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루 종일 편지 쓰겠지. 하루 종일요. 야. 변희재 대표님 보시기에 지금 이제 뭐 야권이라든가 또는 과거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뭐 탄핵 또는 퇴진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변희재 대표님 뭐 하고 제가 뭐 계시는데, 대표적인 하고 계시는데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주 높다고 봐요. 예. 아주 높다. 아주 높다고. 네. 지금 정치하는 거로 보면은 음. 탄핵이라는 게 이게 어렵게 볼 게 없이 국회 권력과 대통령 권력의 충돌 문제거든요. 이중 권력이 충돌했을 때. 예,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네. 그거를 탄핵을 안 당한다 그러면은 일단 뭐 어마어마한 무슨 범죄 행위가 아니다 했을 때는 권력을 가지고 이제 서로 조정을 하는 건데 지금 이 윤석열 정권은 조정 기능이 하나도 없잖아요. 타협 기능도 없죠. 수 틀리면 잡아놓으면 된다. 네. 그러면 언제든지 전면전을 치를 수 있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이준석과도 이렇게 갈 필요가 없는데 전면전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지금 곳곳에서 전면전을 치르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국회 세력과 맞붙게 되면은 누가 조정하겠어요 이거? 탄핵이 극단적인 이런 상황을 문제란 한다. 말이에요. 예. 뭐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이준석 대표도 당 대표기 때문에 국회 세력이라고 봐야 됩니다. 정당이니까. 정당의 예, 대표는 이제 국회 세력이라고 봐야 되는데 국회 세력을 정치적으로 타협할 수 있는데 잡아다가 감옥에 넣는데 법적으로 처단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회 세력 역시 똑같이 해도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네요, 그죠? 총선 앞두고 네. 이제 원내대표가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금 오는데 이건 뭐 큰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이준석 대표를 날리면은 뭐 날리긴 날리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렇겠죠. 네. 당 대표가 올 거 아닙니까? 네, 네. 그 당 대표가 윤핵관으로 왔었을 때 그래서 그 당의 지지율이 폭락한다든지 네. 아니면 그거를 이제 우려해서 윤핵관이 떨어지고 네,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김태호라든지 뭐 조경태라든지 이른바 비윤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비주류 좀 중지된다거나 네. 이러면은 총선 앞두고 대통령과 충돌할 여지가 워낙 크거든요. 공천 문제 가지고. 대통령 지지도가 또 한 20%대로 뭐 초반대로 떨어지고 이런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제 자기 지분 요구할 거 아닙니까? 네네네. 공천에서 네. 몇 자리 검사한테 50자리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안 받아주면은 충돌하죠. 박근혜 대통령 문제도 이제 최선의 이런 문제를 다 빼고 보면은 2016년도에 총선 때 공천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서 시작된 거거든요. 네. 이건 뭐 그게 재발될 소지가 크고 박 대통령 때보다도 조정 기능이 더 없죠 여기는. 그때도 사실은 진박 간별이라든가 이 친박들의 무리한 요구가 없었더라면은 170석, 180석 간다고 했거든요 그 당시에. 180석을 떠벌리고 다녀서 네네. 그 역풍으로 120석으로 추락했죠. 네. 저 김무성 대표가 계속 180석 떨리고 다녔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내년이나 후내년 초에 총선 전에 총선 전에 오히려 어쨌든 총선 때는 아슬아슬하게 그 박 대통령 쪽하고 저 이른바 김무성 쪽은 됐어요. 어떤 마지막 타협은 이루어졌는데 그래가지고 120석 했는데 네. 여기는 그거조차도 못 될 가능성이 없죠. 뭐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 등 검사 한 15명을 집어넣을 테니까 제일 좋은 지역구에 꼽아줘. 그렇죠. 뭐 이런 게 딱 왔을 때 말 안 들으면 또 이제 뭐 조경태 예를 들면 조경태라고 하면 또 뒤캐가지고 뭐 네, 그런 방식으로 해결하면 그냥 충돌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그 정치력을 풀지 않고 폭력적으로 힘으로 눌렀을 때는 당과의 갈등이 생길 수 있고 극단적으로 보면은 대통령이 총선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탈당을 요구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전당대, 그러니까 당대표 전당대 때 이미 충돌한다고 봐야 돼요. 전당대 이번에 때 오니까 충돌. 원내대표는 다 빠진 것 같거든요, 비주류가. 그 의미가 네. 없으니까. 네. 뭐 이제 권성동 대표 자녀임기라 그러면 내년 5월까지니까 총선과 별 관계가 없으니까. 근데 이 당대표는 지금 내년 총선 공천권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좀 앞서간다고 봐야 되겠죠. 여론조사라든가. 글쎄요. 그게 이 정말 이 당대표 전당대회라는 거는 워낙에 이게 변수들이 많으니까 우리 대통령 선거보다 변수가 더 많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국회 권력과 대통령 권력이 충돌했을 때 서로에게
이 공존의 룰을 깨는 순간에 상대방을 향해 가지고 탄핵이라든가 또 이제 대통령은 사법권이 아니라 사정 권한을 이용해 가지고 막 감옥에 집어넣고 이런 것들을 서로가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생길 수도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탄핵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좀 트라우마가 있지 않을까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문에? 일단은 대한민국은 그 역사에 비해서 예. 탄핵을 너무 많이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 아니 이게 따지면 이승만 때부터 사실상 이승만 대통령 탄핵이 마찬가지고 탄핵이죠. 예. 그 뒤에 이제 내각제가 돼서 이원집정제가 돼가지고 사실은 그때도 탄핵이 된 겁니다. 이제 어쨌든 뭐 군부가 있지만은 쿠데타가 이렇게 일어났지만 두 번에 날렸고 노무현 대통령도 탄핵이 됐다가 이제 헌재 때문에 그렇죠. 맞춰봤고 이제 박 대통령은 그러니까 70년 동안 4번이나 일어났기 때문에 미국은 200년간 2번 있는데 한 번은 부결이 됐고 네. 닉슨 때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결되기 전에 물러났고 본인 사퇴했죠. 그러니까 사실상 클린턴 때 또 부결됐어. 그러니까 별로 어떻게 보면 트럼프 그러니까 된 적이 없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된 적이 한 번 없고 닉슨만 물러났기 때문에 거기랑 비교하면은 지금 한국은 탄핵을 너무 자주 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 박근혜도 했는데 뭐 윤석열 한 번 더 하자 충분히 가능하니까. 생각해 보면은 닉슨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라든가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거짓말했다고 이야기. 특별히 대단한 위법 상황이 아니었어요. 클린턴 대통령 같은 경우. 예, 그렇죠. 클린턴 대통령은 이제 루이스키 그걸 이제 거짓말했다라고 이제 탄핵이 된 이런 거죠. 거였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반헌법적 행위를 했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거짓말했다고 해서 탄핵된 건데. 그렇죠. 거기에 비하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상황은 닉슨 수준까지 갔어요, 사실. 거의 닉슨 수준까지 갔습니다. 닉슨도 거짓말과 도청 사법방해 등등 이론으로 갔는데 네. 지금 김건희 영부인 그 주가 조작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짓말 지금 몇 번 했습니까, 이거? 네. 그리고 그런 김건희 여사를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려고 그랬어요. 네. 그거 뒤져보면 사법방해 혐의 충분히 나오거든요. 그럼 닉슨 수준 이미 넘어간 상태. 근데 그거는 이제 대통령 되기 전에 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또 물어보면 또 거짓말 안 하겠습니까? 지금 도어스태핑에서 물어보면 거짓말 안 나오겠어요, 이거. 그러네요. 대통령의 거짓말이 결국은 국가의 기관을 움직이는데 부정하게 작동된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면요, 결국 방해 행위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방해 행위가 되죠. 네. 그게 이제 닉슨이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임 대통령이 만약에 김건희 등등의 범죄에 자꾸 거짓말하게 되면은 한마디로 검찰 수사 방해하는 거예요. 직권남용이죠. 예. 직권남용. 탄핵 사유 충분하죠 지금. 네.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이 직권남용의 확대 해석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하기야 맞아요. 직권남용으로 이렇게 막 감옥을 보낸 게 거의 윤석열 검찰총장 때 거의 최초니까. 그렇죠. 직권남용은 이렇게까지 안 하는데 그렇죠. 싹 다 감옥 집어넣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이나 이쪽은 탄핵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 그 지난주 뉴스타파 금요일 보도로 보면 네네. 이미 이제 주가 조작대에서는 그 김남국 의원이 혼자 얘기하던데 당장 김건희 기소해라. 근데 그 공범들이 다 구속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네. 구속 기소를 해야 되는 사안이죠. 네네. 그럼 그 구속 기소를 될 만한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선거 때 다 거짓말을 하고 지금은 덮고 있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의 지도부가 네. 국민에게 설명해 줘야 돼요. 김남국 초선이 혼자 얘기하면 안 되고 네. 정확히 말하면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네. 닉슨 사례랑 얘기하면서 이거 지금 탄핵 사유 아니냐. 당장 특검 들어가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안 열어요. 민주당 지도부가. 네. 이거는 우려했듯이 이재명 대표가 수사를 받으니까 본인 거 문제로 이걸 공격을 못 하는 거 아니냐 이거지면은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이 문제 가지고 이거. 근데 뭐 변 대표님처럼 그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고요. 민주당이 그럴 만한 간이 없어요. 간이 작아요. 그러니까 간이 크고 작고 분명한 건 뭐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그 김건희 주가 조작에 대한 처신은 네. 탄핵 사유고 특검 사유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네. 그걸 말을 안 하잖아요. 민주당에서 그렇죠. 지금 슬슬 피해 다니고. 네. 사실 그리고 특검이 시기적으로 좀 여론이 무르익어야 된다면은 그 중간에 국정조사도 해야 되고 할 것들이 얼마든지 많은데 진행 속도가 제대로 안 나고 있죠. 국정조사도 지금 세게 안 밀어붙이는 것 같은데. 세게 안 밀어붙이고 있죠. 예. 그 사실 그것 때문에 윤석열 정권이 버티는 거지. 이 주가 조작 한 건만 가지고도 아니 예를 들면은 노무현 대통령 때 탄핵까지 갈 때 그 당시 한나라당이 특검 네 가지 걸었습니다. 4가지. 이거 비교도 안 되는 별거 아닌 사안이에요. 그렇죠. 이제 뭐 선거 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 발언 한마디 대충 뭐 측근 비리 뭐 해가지고 최대순 몇 거 하고 네, 뭐 노 대통령 선거 발언하고 뭐죠. 지금 이 사건하고 100분의 1도 안 되는 사건 가지고 한나라당이
4개 걸었다니까 특검을 완전히. 야, 생각해보니까 좀 민주당 겁이 많네요. 지난 그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사실은 주도한 것은 김무성 의원과 김무성하고 박전 그 그 바른미래당 안철수 쪽, 박전 그쪽이죠. 그분들이에요. 민주당은 그냥 따라간 게 다죠. 그래서 지금 요즘 민주당에서는 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선거구제 개편이라든가 개헌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합법적으로 임기 단축을 시켜야 된다. 이야기 정도는 좀 하고 있는 수준이에요. 아마 이게 두려움의 소산이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절대 다수당이기 때문에 다수당이라는 지위를 활용한 전략이다. 아마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아니 그게 지금 저 김진표 국회의장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서 얘기했던 개헌 얘기 아닙니까? 이 임기 단축의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 권한 축소. 대통령 권한 축소. 네, 대통령 권한 축소하고 이제 국회가 권한을 더 많이 가져가는. 그러니까 네, 사실상 유사내각제고 네. 이 사람들은 막 분명히 이걸 분권형 대통령제나 통합형 대통령제라고 사기칠 건데 네, 네. 내각제하고 똑같은 거 사실 따지면은 그걸 민주당의 이른바 뭐 흔히 얘기하는 수박파라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좀 좋게 얘기하면 온건파, 온건파, 제대로 얘기하면 수박파인데 수박파. 예. 거기가 이제 그걸 추진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 윤석열을 만든 여의도 세력, 그 김무성, 친이명밖에 다 내각제 세력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윤석열의 퇴임 이후에 임기 축소 이후에 안전판은 보장해준다. 뭐 이런 암묵적인 흐름이 있을 거라고 예측하시는 거죠. 지금 탄핵을 해도 충분히 대상인데 이 사람들이 탄핵으로 밀지 않고 너 탄핵 당할래 아니면 권력 내놓고 조용히 그냥 지금처럼 영부인과 같이 해외여행 다니면서 술이나 마시는 대통령 할래? 네. 내각제 하에서의 이름 뿌린 대통령. 그러니까 오스트리아식 그 이원 집정부제라고 이제 네, 네, 주장을 하는 실제로 이제 오스트리아뿐 아니라 우리가 독일도 메르켈 대통령이 있죠. 메르켈 총리만 알지 대통령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대통령이 웬만한 사람들은. 예, 예. 그러니까 독일식 오스트리아식 있으나마나한 대통령으로 윤석열이를 하고 권력을 국회가 뺏어오는 거죠. 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4년 중임제를 막 떠드는데 그런 대통령은 10년 중임제라도 상관이 없어. 술만 마시는 대통령 20년 중임제도 상관없으니까 마치 이거는 4년 중임제 개헌처럼 지금 제가 볼 때 또 사기를 쳐요. 네, 네, 네. 실제로는 대통령 권한 다 뺏어서 국회가 영원히 해먹는 건데 4년 중임제 국민에게 쇼만 하고 술만 마신 대통령으로 가겠다. 이게 지금 민주당 수박파와 이 윤석열을 만든 여의도 세력이 야합을 해서 윤석열을 협박하는 거죠. 그 실현 가능성 좀 있을 것 같아요. 위기에 몰리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99.99% 추진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도 오케이 할 거예요. 받을 수밖에 없다. 위기에 안 몰리면. 그러면 뭐 너 감옥 갈래? 아니 지금이라도 김건희 특검 플러스 김건희 수사를 덮은 검찰까지 이 조사하는 특검 통과시켜 보세요. 저거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이거? 지금도 가능해요. 윤석열을 때려 내리는 거는.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는 전제가 김무성 대표 등이 박근혜 대통령을 추진하는 세력으로 형성되었듯이 지금 국민의힘이 분화가 되어가지고 반윤 세력이 민주당과 합쳐서 200석이 넘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169석이지 않습니까? 169석이죠. 그리고 이제 정의당은 원래부터 이 소수당은 내각제를 좋아해요. 내각제 좋아하죠. 네. 그 내각제 이제 지분 나눠 먹고 사니까. 네네. 그럼 이미 185석 한 190석까지 돼 있어요 이미. 네네. 10석만 뽑으면 되는데 네. 국민의힘은 원래 전체가 내각제를 좋아하는 세력이에요. 오히려 민주당은 저 민주화 운동이라는 게 원래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직선제 운동을 추진했던 그 뿌리 분들이. 때문에 네. 차마 내각제 얘기 못하는 세력이 있는데 여기는 그냥 원래 이 3당 합당 이 세력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여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있는 이제 국민의힘이 뭐 이승만 박정희 승계라기보다는 3당 합당 세력이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YS 그렇죠. 노태우 JP의 네, 김종인 3당 합당. 그래서 사실은 그게 원래 내각잡이었죠. 그게 내각제 세력 아닙니까? 내각잡이었죠. 네. 그냥 대한민국 정치를 망친 게 그건데 네. 그 잔재와 그 후손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건 전체가 내각제 세력이고 그렇게 쉽게 자기들이 배출한 박 대통령 탄핵에 동의한 것도 대통령 박 대통령 보내고 내각제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반기문 하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네, 네. 그게 반기문이 윤석열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저쪽에서 내각제 붙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나마 이제 윤석열은 초창기에 그립감이 있으니까 이 그 검찰이라는 자기 칼을 가지고 휘두를 뿐이지 결국은 윤석열도 물 위에 떠 있는 하나의 이 부유물 같은 상징적 존재일 뿐이다. 아마 이 내각제 세력 볼 때는 윤석열이 제일 쉽다 내각제로 하기에. 예, 제일 쉬운 사람이다. 이때 안 하면 끝난다 해가지고 물밑에서 한참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몇 번을 시도할 때 막혔던 때가
노무현 대통령 때도 한번 추진해. 그러니까 이제 국회가 이제 내각제라는 건 국회 권력이 강화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유시민 이사장이 그 CBS 나와서 굉장히 쉽게 설명을 잘했어요. 내각제 왜 추진하냐? 김무성, 이재호, 박지원 등등 국회에선 힘이 있는데 국민적 지지가 없어서 대통령 못하는 애들이 모여가지고 나눠먹기 하는 게 내각제라는 거죠. 돌려먹기 하면 되죠. 예. 총리 2년씩 3년씩 예, 계속 할수 개파보스끼리 있죠. 해가지고 이제 장관 네. 나눠먹고 해서. 네, 네, 그러니까 이건 네. 계속 추진해 왔던 거예요. 갑자기 추진한 게 아니라. 노 대통령 때 한번 탄핵을 밀고서 해보려고 했는데 노 대통령이 연구를 시켰어요. 야 이거는 위험하다. 대한민국에서 이 내각제 위험하다 그래서 4년 중임제 개헌으로 이제 돌려서 썼고 이명박 대통령 때 하려고 그랬죠. 이명박 대통령 말기 때 하려고 그랬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걸 누가 반대했겠죠. 막느냐? 차기 대통령 주자가 차기 막아. 대통령이 예, 막죠. 차기 대통령 주자가 아니 내가 다 먹을 수 있는데 내가 왜 나눠 먹어서 네. 차기 주자가 살아있으면 이거 죽는 거거든요.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도 사실 이재명 대표 자꾸 죽이려는 게 이재명 대표는 차기 그러니까 이 사람 없애는 게 편하니까 내각제 가려면은 그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박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제 본인 소신 자체가 좀 대통령 중임제였고 국회랑 워낙 사이가 안 좋으니까 내각제 반대하니까 탄핵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차기 주자나 대통령이 정치적 기반 있는 사람일 때는 굉장히 어려운데 윤석열처럼 이렇게 인기 없고 지역 기반도 없고 무슨 노사모나 박사모 같은 충성 세력도 없고 여기가 딱이죠. 이거는 이 사람의 임기 말이 아니라 지금 임기 초잖아요. 임기 초에 해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보니까 우리 변 대표님은 내각제 반대론자이시네요. 아니 이게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각제를 하겠다는 세력 자체가 세력의 문제, 썩어 시기의 빠진 문제. 대한민국의 부정부패 썩어 빠진 정치권인데 네, 네. 제도 자체가 뭐 대통령제가 내각제 우수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동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이거는 야, 해먹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 또 변희재 대표님한테 또 감탄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이 제도가 제 전공이거든요. 제가 그 노무현 정권 때 열린정책연구원에서 프로젝트도 했던 사람인데 그때 연구적을 줬었잖아요. 네, 제가 그거 하셨구나. 담당자였습니다. 담당자였는데 이제 핵심이 이거예요. 이제 제도의 장단점의 문제를 떠나서 현 시기의 정치 문화라든가 정치 세력의 수준에 맞는 제도가 어느 거냐 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런 수준의 국회의원들 데리고 내각제 하면은 대한민국이 제대로 돌아가겠느냐 그런 이야기거든요. 사실 이 상권 분립을 했을 때 감사원이 국회 밑에 와 있는 게 정상이에요. 예산 편성권이 국회 밑에 와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또 입법권도 행정부가 가지면 안 되고 미국처럼 의회가 다 가져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지금 한국의 정당 정치의 수준이라든가 국회의 수준이 폐쇄적 독점적 입법권과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고 감사 권한도 가지고 있을 때 내 지역구 예산이나 챙기고 내 친인척들 문제나 적당히 풀어가고 하는 그런 300명의 국회의원으로 가득 채워지면 어떡하지? 라는 이런 이 걱정들을 국민들이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실 하는 거 보세요. 네. 저거 리모델링 공사 지금 막 사적 기업들 가지고 하고 이번에 또 영빈관 뭐 800억짜리 만들고 이런 걸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공적 마인드가 거의 없는 그렇죠. 윤석열 네. 세력이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국회에 300명이 300명이 생긴다. 다 권한 갖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예. 전국에 다 털어먹어서요. 순식간에 대한민국 같은 나라 순식간에 무너지죠. 그 실제로 우리가 이번 집정제를 해봤을 때 그때 정치 세력이 지금 내각제 세력보다는 훨씬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20화국 때가. 그렇죠. 그렇죠. 윤보선, 뭐 장면 총리 훨씬 괜찮은 사람들인데 그리고 거기에 그래도 다 독립투사들도 많이 있었고 민주화투사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 이원 집정제 할 때 그냥 1년 동안 그냥 나라 거덜내가지고 이제 5.16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보다 훨씬 질 낮은 지금 훨씬 질이 떨어지는 애들이 내각제하겠다는 거죠. 소명감이 부족하다 이렇게 제가 조금 유화시키겠습니다. 네. 그렇구나. 그러면은 결국은 민주당이나 야권이 해야 될 것은 개헌 문제에 대해서 반대를 해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또. 지금은 야권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모든 국정조사 특검을 밀어붙여야죠. 윤석열 정부와의 정면 대결에 정면 집중해라. 대결해가지고 뭐 버릇을 고쳐놓던지 아니면 끌어내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지금 개헌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 여기서 개헌한다는 얘기는. 그러면은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통한 윤석열 정부의 임기 단축은 편법이고 실제로는 집권에서는 안 될 세력인 윤석열 정부의 퇴진이라든가 완벽한 탄핵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도 구상을 하고 정면 대결하라.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야 되고 뭐 내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당에서 압도적인 지지 받은 거는 요구가 그게 반영돼서 그런 거지. 지금처럼 뭐 윤석열의 임기를 뭐 조정하고 권한을 조정하고 그래서 국회가 또 그걸 또 뺏어오고 이걸 원하겠습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이해가 되면서 저도 이제 생각의 변화도 생기고 변희재 대표님께 저도 이제 막 빨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마지막으로 자, 그 과정에서 우리 변희재 대표님의 역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지금 이 이재명 대표의 그 성남 FC 관련 수사를 우리가 딱 보자마자 우리는 탄핵이 박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고 운동했던 보수 운동가들이잖아요. 이제 얼마 네. 안 남았지만 다 네, 변절하고 네. 너무 똑같은 거야 우리가 볼 때는. 박 음. 대통령의 K재단 미르재단에서의 대기업의 뇌물 협찬 문제하고 네네. 성남 FC에서 이번에 두산의 협찬 문제가 너무 똑같아서 네네. 제가 많이 경고를 해줬어요. 네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은 아 이재명은 결백하다 그러는데 어디서 결판나냐 이 문제가 돈을 낸 대기업의 진술이 바뀌는 게 결판나거든요. 두산의 진술만 바뀌면은 박근혜 대통령도 나 돈 요구한 적 없다 결백하다 다 털어봐라. 문제는 박 대통령을 터는 게 아니라 기업을 털어서 기업을 때린 거죠. 기업을 두들겨패서 기업 입장에서는 그냥 자 정부가 뭐 좋은 일 하니까 돈 내는데 허다한데 그걸 뇌물이라 그러면 자기들 죽으니까 협박으로 바꾸는 거지. 박 대통령한테 협박받아가지고 돈 갖다 바쳤다. 이게 삼성 이재용 부의장이 구속된 다음에 입장이 바뀐 거랑 똑같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병철 회장 때부터 삼성은 늘 정부를 도왔지 한 번도 청탁한 적 없다고 가다가 구속을 딱 그때 윤석열 특검이 구속시켰어요. 구속되면서 말이 싹 바뀌어서 박 대통령이 협박당했다 그랬는데 지금 이번에 지난주에 그때 민주당에서 누구 물어봤어 경찰청장한테. 네. 아니 왜 1년 전에 무혐의였는데 왜 바뀌었냐 갑자기 1년 뒤에. 관련자 진술이 바뀌었다. 이게 두산의 입장 바뀌었다는 거예요. 네. 두산이야. 그 지금 두산이 4억에 뭐 땅값이 1,000배 올라갔다 그러는데 그거는 그 땅에다가 두산이 본사를 지었으니까 땅값이 올라간 거지. 두산이 올린 거지 땅값을. 자기들이 성남시에 와가지고 오히려 성남시를 먹여 살리는 거 아니야 두산 입장에서는. 그렇죠. 뇌물을 갖다가 바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남시한테 더 많은 특혜를 요구할 갑의 위치가 두산인데 이제 그래서 그렇게 설명했겠죠 지금까지. 근데 이제 누군가 협박을 해서 아 이재명에게 우리가 협박당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을 바꿨을 거란 말이고 거기다가 또 공문을 판결했대요. 두산에서 이제 뭐 뇌물을 준 어느 대기업이 뇌물 주는 공문을 만듭니까? 네. 저희는 사실은 이제 이 윤석열 특검 때부터 저 공문서 조작하는 걸 우리가 너무 많이 발견했거든요. 네. 네. 수도 없이 조작합니다. 뭐 심지어 태블릿 계약서까지 조작을 하니까 이렇게 증인 진술을 협박으로 바꾸고 위증 조사를 하고 이 공문서를 조작하고 이런 데 허다하게 하니까 이재명 대표 자신 있게 가다가 그냥 당할 수 있어요, 이거는.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는 박 대통령도 이렇게 당한 거를 널리 알려서 다시는 이 사람들이 이런 수법을 못 쓰게 막아야 되는데 똑같은 수법을 쓰고 있으니까 네. 이 부분도 우리 같이 이슈를 시키는 거죠,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합리적인 보수와 이 민주당 계열의 연대를 만들어 가자 그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박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잘못됐고 박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고 촛불 든 사람들을 다 비판할 생각 없어요. 네, 네. 왜냐하면 이게 단지 뇌물 문제가 아니라 국정농단 부분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판단은 존중할 수 있는데 네. 분명한 건 뭐냐? 뇌물죄는 조작했다는 거예요. 뇌물죄는. 그리고 그 조작 수법을 똑같이 이재명 대표한테 쓰고 있다. 이거는 민주당 지지층이 이해도를 넓혀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거를 막을 수 있고 우리가 내각제 탄핵 세력을 막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 정부와는 최대한 빨리 끝을 맺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보수에서 그렇게 그냥 정말 피를 토하면서 얘기한 건데 우리 보수가 정말 몇십만 명이 태극기 들고 우리가 뭐라 그랬냐. 윤석열 한동훈이 맨날 특검 때 조작 날조한 검사들 사형시키자고 떠들었던 게 조갑제 등등 우리 보수 언론들인데 조작질했던 검사들이 대통령 법무장관 되면 뭐 하겠냐. 또 조작질하지 않겠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출범하면 안 되는 정권이 출범된 겁니다. 네.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변희재 대표님이 구상하고 있는 향후 전국 구상입니다. 이건 그죠? 전국 구상을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변희재 대표님 말씀은 결국은 개헌이라든가 내각제를 매개로 한 이 윤석열 세력과 이 국힘 세력 또 일부 민주당 세력의 연대로는 이 국면을 헤쳐나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끝까지 윤석열 정부는 집에 가라 이 말씀하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플러스 좌우 내각제 야합 세력이 있고 네, 네. 이걸 막는 세력도 좌우 연합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변희재 대표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늘 깊이 있고
새로운 시각으로 말씀해 주셔서 저도 늘 배웁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